지난 2019년 서울의 성공미술관에서는 크리스 조던 아름다움 너머라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전시회의 상징은 태평양 미드웨이 섬에서 찍힌 알바트로스라는 새입니다. 작가는 약 8년간 태평양의 미드웨이 섬을 오가며 알바트로스를 사진으로 담았는데 그가 찍은 죽은 알바트로스의 사진은 충격적입니다. 뼈와 살이 모두 썩었지만 플라스틱은 썩지 않은 채로 그대로 남았습니다. 먹이를 삼켜 부드럽게 만든 후 새끼에게 먹으려던 알바트로스는 자신이 왜 죽었는지도 알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도대체 이 알바트로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하와이에서 북동쪽으로 1600km 떨어진 태평양에는 그 어떤 지도에도 없는 미스터리한 섬이 하나 우뚝 솟아 있습니다. 이 섬은 1997년 찰스 무어라는 인물이 발견했습니다. 미국 LA에서 하와이까지 요트 경주에 참가한 그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지름길로 향해하던 중 이상한 일을 겪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처럼 갑자기 바람이 사라지고 바다가 잔잔해졌는데 조류가 없어 그는 꼼짝없이 3주간 갇히게 되죠. 바람이 불지 않는 무풍지대를 벗어나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그는 자신이 거대한 쓰레기 더미 사이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충격에 빠집니다. 거대한 연료 탱크부터 미세한 조각까지 엄청난 양의 플라스틱 쓰레기로 만들어진 섬. 후에 이 섬은 태평양 대쓰레기장이라는 정식 명칭이 붙게 됩니다. 160만 제곱킬로미터로 남한의 16배에 이르는 이 섬은 오로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바다에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가 해류를 만나 바다를 떠다니다 환류를 만나 한 곳으로 모이게 되고 이 쓰레기가 모여 섬을 만드는 겁니다. 이 쓰레기 섬 외에도 남태평양에도 북대서양에도 남대서양에도 인도양에도 크고 작은 거대한 쓰레기 섬이 있습니다. 위 전시회에서 뱃속에 플라스틱을 품고 죽은 알바트로스는 이러한 섬들에서 플라스틱을 먹이로 착각해 주워 먹은 후 이를 개원해 새끼에게 먹였던 겁니다. 한국 근해도 아닌 태평양에 있는 섬이고 우리가 그곳에서 잡는 해산물을 먹는 것도 아닌데 무슨 문제 있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죄악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그 섬의 형성에 큰 역할을 하니까요. 지난 2019년 KBS가 이 지역 취재를 나섰다가 한국 브랜드 오땡땡의 마요네즈 통이 발견되기도 했는데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 한국인들의 플라스틱 사랑은 대단하다는 겁니다. 자랑스러운 1위도 있지만 부끄러운 1위도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의 국립과학공학의학원은 전 세계 주요국의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 현황 보고서에서 한국은 자랑스럽게 1위를 차지했습니다. 각국의 쓰레기 배출량 중 플라스틱 비중에서 한국은 24.3%로 당당하게 1위로 선정됐으며 배출량에 있어서도 미국, 영국에 이어 세계 3위로 선정됐습니다. 한국인 한 명이 1년에 배출하는 플라스틱이 무려 88kg입니다. 웬만한 성인 한 명 몸무게만큼의 플라스틱을 배출한다는 것인데 평생이 아니라 1년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 이러한 조사가 2-3년 전에 현실을 반영한다고 했을 때 코로나 사태를 통해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에서 가장 성장한 산업이 배달음식 산업이고 그 음식이 전부 플라스틱 용기에 배달된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3년 뒤 발표될 보고서에서 이 수치가 얼마나 높게 나올지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진짜 심각한 문제는 분리수거되지 못한 쓰레기들이 바다로 버려지고 그 바다로 버려진 플라스틱은 썩지 않은 채로 쓰레기 섬으로 흘러가고 그 플라스틱을 먹은 해양 생물들이 생태계로 편입되면서 결국 우리가 그 플라스틱을 다시 먹게 되는 순환이 일어납니다. 무서운 일이죠. 그렇다면 플라스틱 수치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쓰지 않으면 됩니다. 현명하게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그렇게 행동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 훌륭한 족적을 남기는 기업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리체라는 기업인데요. 원래 이 기업은 탈취제 분야에서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기업이 있지만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2021년 8월 바스그린이라는 친환경 브랜드를 론칭했습니다. 그 이전부터 플라스틱 쓰레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물에 완전히 녹아 없어지는 세탁기 전용 클리너 캡슐, 즉 세탁물을 세척하는 것이 아니라 세탁기 자체를 청소하는 캡슐을 개발해 홈쇼핑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2021년 8월부터 바스그린을 론칭해 친환경 브랜드 기업으로 변화를 시작했는데요. 가령 이런 제품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 한국의 거의 모든 건물에는 핸드워시를 비치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플라스틱 통에 담긴 핸드워시를 다 쓰고 나면 우리는 다시 새로운 플라스틱 통에 담긴 제품을 비치합니다. 그런데 한번 새 제품을 교체할 때마다 늘 새로운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생하고 설사 리필 용기를 쓴다 하더라도 리필액을 담은 용기 또한 비닐 재질이기 때문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비닐도 썩지 않는 플라스틱의 한 종류니까요. 이러한 심각함을 인지하고 등장시킨 것이 리필은 리필
1위돼 쓰레기는 1도 발생하지 않는 제로 웨이스트 핸드워시 제품입니다. 이외에도 집안 청소의 필수품인 세정제, 화장실 세정제, 식기세척기 세정제, 캡슐 하나면 씻기 어려운 텀블러 소독 및 세척이 가능한 텀블러 세정제까지 모든 제품을 제로 웨이스트로 만들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품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캡슐만 구매하면 기존의 용기를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할 수 있는데요. 그럼 이런 제품들이 쓰는 우리의 행동은 자연에 도움이 될까요?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왜냐면 기존의 플라스틱 제품을 5톤 트럭에 실어 1년 동안 10만 개를 배송한다고 가정했을 때 배송 과정에서 트럭은 24번 왕복해야 하는데 586.4kg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이를 정화하려면 소나무 89그루가 필요하죠. 하지만 캡슐형 제품을 사용하면 동일한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단 한 번으로 배송이 가능하며 이 과정에서 고작 14.5kg의 이산화탄소가 발생됩니다. 약 2.2그루의 소나무만 필요할 뿐입니다. 무려 48배의 차이가 생기죠. 따라서 동일한 성분의 바스그린 농축 제품을 사용하면 기존의 플라스틱 용기 한 개로 계속해서 쓰기 때문에 불필요한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어쩌면 이러한 행위가 알바트로스의 죽음을 예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언론 등에도 착한 기업으로 소개될 만큼 잘 알려진 기업이기는 하지만 바스그린은 3가지 원칙을 바탕에 두고 제품을 생산합니다. 첫째, 환경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안전한 성분을 사용하며 둘째, 재활용되는 포장지만 쓰되 과대포장하지 않으며 셋째, 그럼에도 제품의 성능은 확실하게 보장하죠. 현재 바스그린을 론칭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관계로 다양한 인증을 진행 중입니다. 최근에는 캡슐 제품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을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인증 신청서를 접수한 상태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죠. 무엇보다 리체라는 기업은 경기신문 등 언론에도 알려졌다시피 착한 가게 가입은 물론 주기적으로 보육원 및 경로당 등에 선물 세트를 기부하면서 기부문화 활성화에 힘쓰고 있기도 합니다. 한 번에 거액을 기부하는 것보다 적은 양이라도 주기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리체는 나눔이란 남을 도우면서 내 마음이 치유될 수 있는 것이라며 지금도 나눔을 실천 중입니다. 이렇게 착한 바스그린과 디스멘터리 채널이 공동구매를 시작합니다. 캡슐로 제작된 핸드워시 및 다목적 세정제 등은 예전부터 제가 사용하던 제품이고 저 역시 만족도가 높아 재구매 의사 100%인 제품입니다. 공동구매를 제안하면서 기존의 온라인 판매가를 대폭 할인해달라고 요청드렸는데 바스그린 모든 제품을 최대한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도록 흔쾌히 수락해 주었습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하는 것보다 아래 댓글과 설명란의 링크를 따라가시면 모든 제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환경보호를 실천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